CRA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정식 버전이 드디어 1.0을 넘어섰어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은 요 댄 얘가 했어요. 이분이 했어요. 이분이 뭐 하신 분이게요? 네, 이분이 리덕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리액트계의 슈퍼스타래요. 그래서 이분 막 인지도가 엄청나요. 그래서 요 분이 자기가 뭐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뭐 딱 CLI로 딱 하니까 와 되게 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합시다 이 얘기 건의를 해서 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애를 탄생시킨 거죠. 그동안 막 0. 몇 버전이다가 드디어 1.0 버전이 됐어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크게 그 추구하는 바는 리액트 프로그래밍에서 막 아까 컴포넌트가 작업의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 이외에는 만지지 말자 이 얘기예요. 되게 CLI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뭔가를 설치하면, 그러니까 CLI로 뭔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짠 하면은 그 리액트 프로젝트가 딱 하나 나오면서 그 안에서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개발용 서버 실행, 웹팩 데브 서버죠. 걔를 실행해서 계속 디버깅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애를 하나 제공하고, 그리고 프로덕션 모드로 빌드할 수 있는 것도 제공하고, 그리고 테스트도 테스트 프레임워크 써가지고 그냥 딱 박아놓고 그냥 넌 테스트 코드만 짜. 환경 설정은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npm run ejec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eject를 쓰시면은 그 프로젝트의 구조가 이렇게 있다가 짠 바뀌어요. 이렇게가 뭔지 모르고 짠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해요. 간단하게는. 나머지는 전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컴포넌트만 잘 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는 것만 적었어요. PWA를 적용시켜줘요. PWA는 그때 저도 실수로 이걸 한 거예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뭔가를 했는데 이게 PWA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만 설정을 해주니까 바로 PWA 100%가 나와서 아주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PWA는 나중에 이제 프로그레시브 웹앱인데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쭉 놨는데 동영상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집에 갔을 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번 직접 해볼게요. 우선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사용하시려면은 당연히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npm i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하고 글로벌로, CLI는 대부분 글로벌로 설치하죠. 저는 글로벌로 설치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얘는 너무 감사하게 설치를 했고요. 설치를 하고 이제 아까 그 명령어 그대로인데 특이한 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고 하고 이제 프로젝트 명을 쓰는 거예요. 여기가 맞나? 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프로젝트 CRA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만 딱 누르고 하면은 얘가 막 설치가 되는데 우리는 타입스크립트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타입스크립트 템플릿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추천하는 거는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만들 때 그 크리에이트 리액트 그 돌리는 스크립트를 리액트 스크립트, 잠깐만요. 여기 있다. 리액트 스크립트 TS라는 버전을 스크립트로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쭉 요것만 긁을게요. 쓰기. 네. 이렇게 하고 설치 누르면은 얘가 자동으로 저한테 얀이 있으면 얀으로 해주고 npm이 있으면 npm으로 해줘요. 얀이 없으면 npm으로 해줘요.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npm이면 훨씬 오래 걸리겠죠. npm 5 빼고요. 네, 그럼 얘가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열심히 해요. 되게 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한 번도 얘를 쓰다가 오류난 적이 없어요. 원래 이런 거 CLI 처음 깔아갖고 설치한 다음에 오류나면 그 다음에 바로 버리잖아요. 근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좀 완성도 있어진 다음에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얘가 딱 나오죠. 얀 스타트, 얀 빌드, 얀 테스트, 얀 이젝트 이렇게 하래요.
자, 일단은 그러면 열어볼게요. 한번 cd 프로젝트. 예. 자, 폴더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노드 모듈이 알아서 깔려 있고 퍼블릭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고요.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아까 저도 src에서 막 작업을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업의 대상이 되는 애는 무조건 src 안에 있는 폴더예요. 자, 이렇게 있고, 자, 패키지.json을 한번 까볼게요. 패키지.json을 보면은 디펜던시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특이한 건 리액트 스크립트 ts라고 하는 디펜던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립트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뭐 npm 스타트 하면은 이 리액트 스크립트 ts 스타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다 이제 구체적으로 뭐 웹팩 데브 서버를 돌린다든가 이런 걸 썼는데, 이제 npm 스타트 하면 리액트 스크립트가 알아서, 리액트 스크립트 ts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약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건 ts니까 리액트 스크립트 ts를 사용하는 거고, 아까 그 버전을 안 달았으면 그냥 리액트 스크립트를 썼겠죠. 네. 그리고 그거 만드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멋진 사람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폴더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ts 컴피그가 있어요. 와. 아까 최소 그 ts 컴피그보다는 훨씬 더 길어졌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더 빡빡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거예요. ts 린트도 와, 빡빡하죠. 엄청 빡빡합니다, 얘. 이따 보시면 알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냥 커맨드 돌려볼게요. 저는 이제 얀 스타트. 그럼 지가 알아서 이렇게 라이브 서버를 띄워서 처음에 설치하면 이 리액트 그 로고가 이렇게 막 뜰 거예요. 네, 요거 이렇게 떠요. 요게 이제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코드를 수정하면 그 TS 로더에 의해서 컴파일 다시 하고, 뭐 TS 린트를 통해서 린트 체크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요걸 다시 새로 고침 해줘요, 브라우저를. 대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거. 예. 그 무슨 얘기냐면은 프롭스나 스테이트를 막 만지고 있다가 소스를 수정하면 걔는 안 바뀌고 새로 고침이 되는 애들이 더 좋은 겁니까? 뭐 그런 건 따로 있는데 여기는 그게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웹팩을 막 만지고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설치한 딱 요 상태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노드 모듈 안에 설정 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뭐 노드 모듈을 막 수정해요. 그럼 요새 막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노드 모듈이 막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그래요. 그쵸? 그렇대요. 그래서 얀 쓰시는 분들이 뭐 해시과 비교해서 다시 받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막 수정을 하면은 이슈에 다 올라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일단 서버를 잠시 끄고 아까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npm 얀 테스트 하면은 얘가 이제 테스트 프레임워크 통해서 요 app.test.tsx를 실행해서 실패한 테스트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와치 모드 이래갖고 되게 편하게 돼 있죠. 이것도 원래 막 다 설정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프로덕션 빌드는 얀 빌드 하면 그냥, 저는 실제로 얀 빌드에서 나온 그 빌드 된 거를 서버에 올려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얀 빌드를 막 돌리면은 빌드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나와요. 왜 나오다 말죠? 잠깐만. 아직 다 안 됐어요. 얘가 막 되면은 이렇게 쫙 나오죠. 그래서 뭐 매니페스트 파일, 파비콘, index.html, 뭐 서비스 워커, 요게 이제 PWA를 위한 거죠.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그냥 딱 가서 스태틱하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안 보이시나? 여기 보시면은 서브라는 거 깔아갖고 뭐 하라 그러는데, 뭐 어떤 웹서버를 쓰는 건지는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젝트를 보여드릴게요. 이젝트는 이젝트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CRA 그대로 이용하고
뭐 별 생각 없이 난 이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잘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빌드해서 그걸 배포할 거야. 그러면 이거 안 만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다 막 쓰고 싶은 걸 더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프로젝트 형태 원래 알고 있는 프로젝트 형태 있잖아요. 그 리액트 스크립트 리액트 스크립트 TS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바꿔줘요. 그거를 이제 이젝트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서 이젝트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네, 그럼 막 이제 너 한번 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 예, 요 정도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하니까 패키지.json의 형태도 변하죠. 다른 디펜더시들이 엄청 많이 이 디펜더시는 원래 리액트 스크립트 TS에 종속돼 있던 애들인데 걔 꺼내다가 다 여기다 집어 넣어주고 리액트 스크립트 TS는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웹팩에 다른 설정을 하고 싶으면은 폴더 구조도 좀 바뀌었어요. 완전은 아니고 컴피그라는 폴더가 생겼죠. 여기 가서 뭐 dev에서는 내가 뭐 어떤 거를 더 추가해서 쓸 거야. 뭐 이렇게 할 때 요 이젝트를 사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저는 겁나갖고 아직 이젝트를 해서 하진 않아요. 돌이킬 수 없다니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넘어가고 네, 그래서 디렉토리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처음 초기에 CLA를 보면 src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벌이 세트예요. app.css, app.test.tsx, app.tsx 이렇게 세 개. 스타일 파일 하나랑 실제 컴포넌트랑 테스트할 파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메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웹팩의 진입로는 index.tsx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 바꿀 일이 거의 없겠죠. 그냥 두고 뭐 앱 쭉 가서 이제 앱이 메인 루트 컴포넌트니까 그 밑에 하위의 컴포넌트를 작업해서 낀 거 넣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 네. tsconfig.json 파일을 한번 자세히 좀 볼게요. 여기 잘 안 글자가 엄청 깨지네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링크 올렸으니까 그거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 옵션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 이제 컴파일된 결과물을 빌드에 디스트로 하겠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tsconfig을 통해서 빌드된 애를 웹팩을 통해서 번들링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저 파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듈 시스템은 common.js를 쓰겠다. 빌드 결과물을. 그리고 타겟은 ES5.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ES6하고 DOM 쓰겠다. 그리고 소스맵 사용할 거고 allow.js는 이 안에 확장자가 tsx가 있었잖아요. 근데 tsx 말고 거기다 js 파일을 넣어도 얘가 컴파일이 돼요. ts처럼 인식을 하고. 그럴 때 쓰는 게 allow.js고요. JSX 구문을 그러니까 tsx 구문을 인식하기 위해서 JSX에다 리액트라고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모듈 레졸루션이라 그래서 이 컴포넌트 그러니까 TSS 파일에 쓴 그 시스템을 어떤 걸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노드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루트 dir은 src 작업 대상이 되는 파일이고요. 그리고 false consistent caching in file names가 true예요. 이게 제가 여기다 그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이게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그 이렇게 모듈을 가져올 때 임포트 할 때 모듈 이름이 하나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하나는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두 개를 제대로 읽어오지 못하는 에러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true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에러를 쭉 강하게 리턴해주는 그래서 암시적으로 any의 추론이 되면은 얘는 무조건 에러를 뱉어요. 그게 아주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네. 그리고 스트릭트 널 체크라고 해서 원래 널과 undefined는 모든 타입의 서브 타입이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스트릭트 널 체크예요. 이것도 좀 스트레스 받아요. 만약에 얘가 널이 될 수도 있으면 널이라고 타입을 꼭 표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인덱스 이 no implicit any를 true로 했을 때
그 인덱싱 시그니처가 없는 경우에 인덱스를 사용하면은 에러가 뜨는데 그거를 그 정도는 봐주자 해서 또 이건 이거에 또 예외인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no unused local 하면은 이것도 true 해놓으면 선언했는데 안 쓰면은 에러 떠요. 스트레스 받죠 이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타입스의 타입 패치즈라고 있는데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추론한 바만 말씀드릴게요. 타입을 나중에 패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다가 쓸 타입들을 전부 다 기록해서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안 쓰면 전부 다 타입으로 얘가 가져와서 쓰던가 하는데 얘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쓴 다음에 빌드할 때 타입을 패치시켜서 인식하는 그거로 저는 결과적으로 제가 노드 모드를 엄청 많이 까봤거든요. 타입 패치라고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슈도 다 체크를 해봤는데 그런 용도로 쓴다고 제가 확인을 저 스스로는 그렇게 했고요. 네, TS-Lint로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TS-Lint 설정들이 있고 제일 위에는 TS-Lint React가 상속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설정을 알아두면 좋긴 하지만 뭐 작업하는데 에러 뜨면 어쨌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요소들일 뿐이고 실제로 컴포넌트 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구두로 이렇게 막 얘기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SRC에서 실제로 이 디렉토리 안에서 코딩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src 디렉토리에 정확하게 이렇게 파일이 들어있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을 꽤 해드렸기 때문에 index.tsx 파일에는 요 웹팩에서 메인 엔트리로 지목한 파일이 얘예요. 얘가 하는 일은 크게 그 가장 루트 컴포넌트를 받아와서 그 HTML, index.html 실제 들어있는 어떤 특정 태그의 이 리액트 컴포넌트로 렌더를 해주는 거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얘는 사실 크게 수정할 일이 없어요. 당분간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PWA를 위한 서비스 워커를 등록해주는 줄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이게 왜 들어있나 몰랐는데 나중에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index.css라고 있는데 여기에 body 뭐 이런 거에 대한 스타일이 적혀 있는데 사실 이게 강제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앵귤러 같은 애들은 이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스타일은 딱 제한하는 무슨 플래그 같은 게 있죠. 얘는 그게 없어요. 그냥 만약에 제가 앱 컴포넌트에 있는 CSS를 index.css에 써도 반응을 해요.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 안에 있는 CSS 파일에다가 body를 기록하면 걔도 반응을 해요.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썼죠. 프로그래밍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app.tsx는 이제 샘플 컴포넌트가 하나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리액트의 관례는 이 하나의 컴포넌트와 하나의 파일로 끝이에요.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하나의 파일에 놓은 다음에 빼서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린트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컴포넌트를 모듈 밖으로 꺼내줄 때 꼭 디폴트로 꺼내줘야 돼요. 디폴트를 안 꺼내주면은 린트에서 에러나요. TS-Lint 리액트의 관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app.css는 이제 앱 컴포넌트 안에서 쓰이는 스타일만 규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전에 글로벌 CSS 네임스페이스랑 분리가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app.tsx의 가장 상위 엘리먼트에 뭐 태그를 클래스나 아이디 같은 거를 앱이라고 달아주고 그 밑에 있는 내용만 쓰는 식으로 서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pp.test.tsx는 이제 3주차에 열심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egister service worker라는 애를 까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PWA를 위한 그 서비스 워커를 등록하는 그런 함수들이 적혀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PWA 사용하실 분들은 따로 이 부분만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dex.tsx 파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고, 다른 데서는 리액트 도움을 임포트하지 않아요. 그 메인에서만 임포트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document.get element by id 루트라는 그러니까 id가 루트인 돔에다가 앱이라는 컴포넌트를 렌더해 줘라라고 하고 앱 밑에 있는 컴포넌트를 다 딸려오겠죠. 마지막에 register 서비스 워커 있고요. app.ts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리액트를 원래 해보셨던 분들은 타입스크립트 안 하시고 리액트만 하시는 분들은 다른 점이 한 가지 보이겠죠. 이 컴포넌트 뒤에 제네릭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네릭이 의미하는 바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앱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렌더라는 함수를 구현을 해놓으면 그 구현의 리턴 형태는 JSX 엘리먼트고요. 그걸 구현해 놓으면 알아서 이제 렌더가 되는 거죠.